네,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차시를 맞았습니다. 언제냐고요? 이번 강은 2016년 기사 일반검정 3회 2016년 8월 21일 날 시행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2017년 1회 시험을 본다면 최근 문제가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인데요. 바로 1과목은 뭐죠? 우리 안전관리론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론 1번을 보니까 이렇게 났어.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지도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안전교육지도의 8원칙이라도 저도 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평가해 주셔야 돼요. 바로 보겠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되나?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그랬어요? 옛날 어떤 대통령이 자기 경제학이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재에 채택되고 있다 그랬어. 그런데 그 교재는요. 미국에는 맞는데 우리나라는 맞아. 왜? 내가 그 표현해서 폴리텍 대학도 채택해 주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야 대통령 해야 돼? 미국 가서 대통령 해야 돼. 바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은 산업안전기사 필기입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에 맞게 해야 되지 건설안전기사 필기에 맞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번 시험에 적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또 두 번째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동기부여하죠.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따는 것은 딱 왜 따냐 그래도 왜?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벌기 위해 따는 자격증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에요. 둘째 오간을 해. 왜? 제가 공부는 뭘 한다? 눈으로 하라고 했죠. 교육 효과 중에 가장 좋은 게 눈의 효과가 얼마? 60%라고 그랬어요. 귀가 얼마? 20%라고 그랬죠. 손발까지 움직이면 어떻게? 100% 효과를. 그럼 답이 벌써 다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 교육은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으로 돌았습니까? 교육은 어떻게? 쉬운 것으로 한다. 누가 그랬잖아. 저는 수학을 하는 수학 문제 포기해. 안 나와. 120문 중에도 한 문제 나올까만. 글쎄 여러분 산수가 안 되면 안 했던다. 바로 안전교육의 지도 원칙이 8가지에 그래서 8원칙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있어. 어디 있냐? 1-167페이지 있고 수없이 많은 것이 나온다. 2번이에요. 근로손실 산출에서 사망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보통 몇 년을 기준으로 볼 필요 없어. 사망부터 1에서 3급까지는 근로손실 일수가 얼마? 7,500이다. 왜 7,500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30세로 잡고 근로가능 55. 그러니까 25년이요. 25 곱하기 300 하면 얼마 나온다? 7,500.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죽으면 7,500일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받으면 안 돼. 몇 살까지 살아야 돼? 우리 안전기사 따는 이유는 100억 벌고 내가 목표가 뭐예요? 100억을 만들어야 되고 100살까지 살자 그러죠. 근데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근로손실 일수는 얼마다? 7,500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정말 쉽게 나오죠. 이거 또 이쁜 문제가 나왔어요. 3번입니다. 어느 사업장에 당해연도 66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데 하인리의 재해 구성 비율에 의하면 경상재해는 몇 명으로 하냐. 이거 써보자고. 우리는 요 해놨네. 1대 29, 300이에요. 그리고 한 건은 뭐예요? 중상 또는 사망이에요. 29건은 경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냐 그러면 660명의 재해자 중에서 재해 구성 비율이 하면 경상의 재해자는 몇 명이냐. 그리고 여기 있잖아. 660명인데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660명은 바로 1대 29, 300이 아니야. 1대 29, 300에 의해가지고 2를 뭐 2를 하면 바로 여기 어떻게 해? 600명이 되고 여기는 얼마? 58명이 될 것이고 여기는 얼마? 2배가 되고 그럼 이게 660명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660명 2배수니까 경상에는 1대 29 하니까 29 곱하기 하면 얼마? 58명. 어딨노? 답이 1번. 이렇게 찾으면 되고. 하인리의 1대 29, 버드는 어떻게? 1대 10대 30, 1대 10대 30대 6배. 이건 누구 거다? 버드의 재해 구성 비율. 이렇게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인리의 법칙. 특히 여기서는요. 하인리는 원래 1대 29, 300건 온 이유는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고 또 여기서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무상해를 가지고 아차 사고로 가. 아차 사고는 영어로 하면 니어 액시던트인데 이거는 뭐라 그래서 실제 사고는 났지만은 아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전혀 무손실이 발생한 걸 가지고 니어 액시던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번 가자고요. 4번 문제입니다. 안전교육 방법 중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강의식 교육을 1시간을 하려 할 경우 가장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건 뭐예요? 바로 최시 단계라고 그랬어.
도입 단계를 다른 말로 무슨 단계?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제시 단계는요. 1시간 중에 한 40분 이상이가 장하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제시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마지막에 확인을 하고 또는 무슨 단계? 평가 단계를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번째입니다. 안전교육은요. 안전교육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네. 안전교육은 제2단계로 시행되며 반복하여 개인의 시행착오에 의해서 점차 그 사람이 형성되는 교육은 안전교육은요. 1단계가 뭐예요? 우리 하나 여기서 설명할까요? 안전교육은 우리 1단계는 지식교육이에요. 2단계는 나왔네. 기능교육. 답은 벌써 기능교육. 3단계는 바로 뭐예요? 태도교육이에요. 그 1단계, 3단계, 2단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NCS는요. 우리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이렇게 놨어요. 1단계는 안전지식이 맞아요. 이렇게 해. 2단계는 안전기능이 아니고 안전기술이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3번째는 태도교육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NCS의 그 우리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교육이나 우리 산업안전의 교육 3단계나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 NCS는요. 지금 이제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그래가 박근혜 정부 들어가서 이걸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은 미국과 호주에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NCS를 호주에서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6번 하죠. 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참 좋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우리는 그 지방노동간서회장에 제출해야 하는 반드시 이거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떨어지면 60일 이내에 우리는 지방노동간서장에게 보고를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 있죠? 바로 안전 6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 답은 4.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교재 1-224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31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에도 명쾌하게 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재통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통계는 우리가 전환율 어떻게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자 수 곱하기 1000 그 다음 뭐가 있어? 도수일 또는 빈도일이라고 그러죠. 근로 총시간 수분의 재건수 곱하기 100만 또는 10의 육수 마지막에 강도일은 근로 총시간 수분의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얼마? 1000을 한다는 거. 그런 걸 왜 하냐 그랬더니 대안 설명 틀린 것은 설비상의 결함 요인을 개선하거나 시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어요. 둘째, 재해 구성 요소를 알고 분부 상태를 알아 대책을 세우기 위한 대책은 뭐야? 3위 대책이라고 했대. 교육과 기술과 동료 대책으로 세울 수 있어. 1번, 2번은 맞아요. 틀린 걸 찾아보자고. 둘 중에 애들이 틀렸겠죠. 셋째, 근로자의 행동 결함이라는 거 이걸 바로 뭐야? 불안전한 행동을 말하죠. 결함을 발견하여 안전 또는 재교육 훈련 자료를 활용하 맞아요. 그럼 답이 틀렸겠죠. 4번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관리 책임 소재를 밝혀 관리자의 인책 자료를 삽니다. 이러니까 안전관리자. 절대 안전관리자는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이런 책임을 지우면 안 돼요. 지금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2017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사실 장관들이고 모든 사람이 나도 잘못됐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사표 내겠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책임질 놈은 한 놈도 없는 거. 그럼 누가 책임지냐고요, 이 나라를. 바로 나는 그 놈들을 믿을 필요가 없다.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무슨 산업안전기사를 따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죄 없는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답은 책임 소재를 밝혀. 근데 책임 소재를 밝히기 전에 스스로 사과해야 되겠죠. 우리 안전에도 책임 소재를 인책 자료를 삼는 이런 걸 하면 돼. 스스로 자기가 죽든지 뭘 해야 되겠죠. 8번째입니다. 어제도 했는가? 어제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가 아니고 우리 2016년 3월 6일 때 했고 2016년 5월 8일 때 이 문제를 풀었어요. 위험 예지 훈련은 뭐예요? 전쟁에 대비하게 우리가 국가에 가서 군대에 가서 훈련 받듯이 이것 똑같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대비를 해서 항상 훈련하는 걸 위험 예지 훈련이에요. 위험 예지 훈련에서 브레인스토밍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브레인은 뭐라 그랬어? 우리는 4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비판 금지, 자유분방, 대량만 수준. 우리 옛날 삼성에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인지 좋으니 말을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 대량 발언을. 맞아요. 그럼 지정된 사람이 하나요? 발언에 기억해 둔다. 근데 이 지정된 사람의 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셋째, 타인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덧붙여서 말해도 좋아. 그 다음에
이게 수정 발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좋고 나쁨을 비평하지 않는 뭐야? 답은 비평은 얼마? 요거잖아. 2번이잖아. 지정된 사람이 하는 발언에게 누구만 특정만 사람은 아니고 이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일깨우려 하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가 좋아야 돼? 브레인이 좋아야 된다. 참모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째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 표시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금연, 담배 피우지 마라. 이 담배 피우지 마라는 것도요. 여기 원래는 금지 표시가 사실 여기 지금 밑에 있을 거야. 여기 담배 그리 있잖아. 어디? 여기 있잖아. 금연. 이것도 금지 표시에 해당돼요. 둘째요. 출입 금지 요거네요. 보행 금지 또는 출입 금지. 그다음에 적재 금지. 적재 금지는요. 더 이상 차량 통행 금지 어딨노? 여기 있어요. 적재 금지는 얼마나 싸지나 이거는 적재 금지라는 게 없어요. 쌓지 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지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이거 비슷한 게 이제 물체 이동 금지가 있지 적재 금지는 없다는 거예요. 10번째입니다. 교육에서요. 작업 내용 변경 시 일용 근로자예요. 이 일용 근로자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건설업 근로자를 보시면 되겠어요. 왜 일당제라 그러잖아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일용 근로자로 조집니다.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옳은 것은 이거는 알아둘 게 있어요. 작업 내용을 변경하든지 채용 시를 하든지 동일한 거예요. 여기 봐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몇 시간? 2시간 봐도. 일용 근로자는 1시간. 그 다음에 채용 시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일용 근로자는 똑같아. 채용 시 교육은 1시간, 1시간. 단지 일용 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어떻게? 8시간이다. 그러나 여기 시간은 틀린데 교육 내용은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나 채용 시 교육이나 동일하게 한다. 우리가 2016년 3월 6일 날 또 나왔고 2016년 5월 8일 날 또 교육 내용에 대해서 나오죠. 꼭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요. 실기 필담형에서는 갈로 속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11번째입니다. OJT예요. 교육은요. 우리가 OJT 교육과 OJT 교육이 있습니다. OJT는 뭐라 그래서 직장 내에 직장 상사가 교육하는 걸 OJT 교육이라고 그랬고 OJT 교육은 직장 상사가 아니고 외부 강사를 모셔다 하는 걸 OJT라고 해요. 그럼 OJT 교육 방법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요. 시험 문제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옳은 것보다 틀린 것은 더 많아. 120문제에 옳은 것은 10문제도 안 나오고 옳은 것은 개개인의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다. 안 돼. 왜? 외부 강사를 찾고 걔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집합교육이 적합한 이거는 OJT에 적합한 교육 방법이에요. 둘째,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OJT에 대한 거야. 다수의 대상적으로 답이 나왔네. 일괄적, 조직적으로 교육하는 그렇지. 야, 외부 강사 엄청 좋은 사람 모셔왔으니까 우리 전체 집합해. 그게 바로 뭐야? OJT. 밖에 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강사가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교육을 우리는 OJT를 한다. 답은 나왔어. 효과가 곧 안 나타나. 뭔지도 뭐 효과가 곧 업무에 훈련이 좋고 나쁨에 개선을 이용해. 이거는 바로 OJT. 1번, 2번, 3번, 1번, 2번, 4번은 OJT, 3번은 OJ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요. 우리는요. 12번째 맞죠? 여기 설명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12번째요. 스트레스. 야, 스트레스는 저도 사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학이니까 방학이라고 다른 분들은 뭐 놀러도 가고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근데 저는요. 사실 어느 날부터 소명감이 조금 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산업안전 기사를 보는 사람은 특별한 논의를 하는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모두가 다 정제수의 안전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옛날 30년 전에 제가 책을 처음 쓸 때는요. 산업안전기사는 정제수 책밖에 없어. 근데 요 사이 이상하다기보다는요. 이 사람 저 사람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한 너댓 권. 물론 제가 99%는 아마도 점유하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도 140명이 30명이 시험 보는데 저는 30명이 있거나 간혹 어쩌다 다른 책이 있거나 뭐 찌라시 비슷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본 사람이 실기 때는 반드시 정제수 교재를 봐야만 합니다. 왜? 뭔가 틀려도 틀리는 거예요. 지금 2016년 12월 28일도 법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모든 책이 법이 바뀌지 않고요. 또 책도 있잖아요. 저자 이름도 없어요. 불분명한 그런 책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21세.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정직해야 되겠다. 그것도 안전을 강의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흥결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강의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의하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사실요, 가급적 끝나고 바로 하면 되는데 사실 내가 하는 동영상들이 자기 자체 스튜디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해가 강의를 하는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데요. 저도 즉시 하고 싶지만 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오늘 지금 강의한다 그러면 내 거면 어떻게 내가 밤새도록 편집해가 올려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 통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차이죠. 그런 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갈 때 진도를 막 빨리 가면 조금이나 한 개라도 더 빨리 해서 여러분한테 더 빨리 보여드리고 이런 것이 있고요. 앞에 본문에서 설명을 상세히 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여기로 이렇게 푸는 방법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의 주요 환경이나 기타 외부 시설에 일어나는 자극 요인이 아닌 것. 스트레스는요. 자존심의 손상은 뭐요? 내적인 손상이에요. 자존심 건드려보면 내적인 손상. 두 번째, 업무상 대인관계 갈등. 이 대인관계 갈등은요. 뭐냐 하면 이 사람에 있어서 이거는 외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죽음과 질병도요. 사실은 이거는 내적인 관계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도 보이지 않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럴까? 외부 요인에서 일어나는 자극 요인이 아닌 것은 그러면 외부 요인에서 일어나는 자극 요인이 아닌 것은 스트레스의 주요 환경이나 기타 외부에서 일어나는 자극 요인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존심의 손상 내적, 그다음 업무상의 제적도 뭐요? 내적, 경제적인 어려움도 내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 문제 자체가 알아둘 게 스트레스의 주요 환경이나 기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은 그러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은 뭐예요? 그러면 내적인 요인을 찾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대인관계, 죽음, 질병, 바깥으로 보이게 경제적 이런 것은 내적인 면도 있지만 약간은 어때요? 외적인 요인이 있을 수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 순수한 게 내적 요인은 뭐냐 이게 자존심의 손상인데 이 문제는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12번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봐요. 잘못 헷갈리면 답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순수 내적은요. 자존심 손상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표시를 했어요. 1-133쪽하고 1-151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이 문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13번째입니다. 크레인입니다. 리프트, 곤돌 이거는 뭐야? 양중기에 해당되죠. 사업상의 설치가 끝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해야 되냐 하면 바로 3년이에요. 여기 있죠. 크레인 리프트 곤돌은 사업장의 설치가 끝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다는 것. 그 밖의 위험기기도 3년 이내입니다. 단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2년이 지난 다음에는 6개월마다 해야 된다. 요 차이인데. 근데 이걸 다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이 해설 쪽보다는 그래 우리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하는 사업장의 설치 끝날로부터 몇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하냐 그러면 3년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4번째 문제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련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 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 기준에 맹할 수 있냐는 것은 1개월 너무 짧고 3개월도 안 되니까 최소한 얼마? 2분의 1년. 그래서 6개월을 기간을 정하여 다시 사용을 금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요.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초 시험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한 30년 만에 이제 최초로 나와서 그림으로 사실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방진 마스크 형태입니다. 이게 방진 마스크예요. 분류가 그림이 나타난 것은 무엇냐고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여과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 달려 이런 걸 찾으면 되게. 요거는 바로 뭐요? 요렇게 격리식이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똑같은 게 있어요. 직결식 전면형. 그 답이 직결식 전면형 방진 마스크예요. 여기 제가 SH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세하만이 이렇게 독특. 이 세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시험에는 요거는 없어요. 여기 알아두게 요거 SH. 근데 이렇게 내가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도요. 책을 뺏길 때 그대로 이렇게 뺏겼고. 그럼 다 걸려드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나 또 풀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 여러분들 보면 가끔씩 여러분 어떤 책 보면 뭐 D 출판사 이런 데도 그 다음에 또 Y 출판사 보면 이런 SH라는 그림이 들어가 있죠. 바로 어디 이렇게. 그래서 바로요. 저는 세하에서 책을 내지 않거나 세하에서 문제를 보강하지 않으면 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2017년요. 현재 1월 5일 날인데요. 아직도 가봐요. 2016년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세하만이 정교재가 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징어만 그랬어요. 저도 나무책 좀 뺏기고 싶으니까 좀 빨리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슨 뭐 보신탕집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이런 얘기야. 족발집도 아닌데 원조가 아니고 나는 그래. 원조가 중요하지만 창조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때려뜨는 게 아니야. 새로 먼저 한 사람이 존경하지는 않도록 그 사람을 욕하거나 비하하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도 정말 누가 먼저냐. 사람들이 어제도 전화 왔어요. 지금도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야, 그 책하고 비교해도 괜찮아요. 정제수색이 1%를 부족하면 반드시 그 책을 사라는 거지.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비교해봐서 나는 도저히 그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포기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장사꾼이 되지 말고 우리 뭐가 돼야 돼? 경영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6번째입니다. 무죄운동입니다. 알아야 돼요. 무죄와 산업재해 며칠을 기준한다? 3일을 기준한다. 무죄운동을 추진하면 안전조직의 새 기둥을 볼 수 2016년 3월 6일도 나왔어요. 그래서 가인도 문제 10년치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 가지죠. 무죄운동을 추진 세 가지, 새 기둥은 뭐예요? 최고 경영자예요. 엄격한 안전 경영자성이 필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집단 자주활동 활성화가 필요해. 전종공원의 안전요원화 이런 거 있다 없어? 없어요. 이건 무슨 김일성 집단도 아니고 김정은이 집단도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라인 관리자의 안전보건이죠. 이게 바로 무죄운동의 3요소 또는 새 기둥이라고 한다. 3원칙은 무의 원칙, 참가의 원칙, 선취 해결의 원칙. 무의 원칙을 재료의 원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선취 해결을 가지고 우리는 안전재해의 원칙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제가 혼을 바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답이 다 보이니까 여러분도 저것이 답이 팍팍 보여야만이 안전하게 만점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점까지 필요 없어. 몇 점? 60점 맞으면 됩니다. 17번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형태 중에서 사람이 넘어져요. 평면서. 이럴 때 사고 위험 뭐 넘어졌으니까 전도가 되고 차가 넘어지면 전복이로. 답은 2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 비례는 물건의 주체가 돼야 사람이 맞는 거고 추락은 떨어지는 거 도계와 붕괴는 적재물 비계 등이 무너지고 또는 건축물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붕괴 도계라 이렇게 해야죠. 18번입니다. 마슬로 했어요. 언제? 2016년 5월 8일 때고 3월 6일 마슬로 욕구 중 5단계 이론 중 자기 보존 안전 욕구는 뭐야? 첫 번째 생기적 안전 욕구는 몇 단계? 2단계죠. 답은 2. 이렇게 우리는 쉽게 있잖아요.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답이 보이는 거. 공부는 외우려고 애쓰지 마라 그랬죠. 왜? 여러분 2017년 3월 5일 날 시험 바로 가도 바로 이렇게 그대로 주잖아. 문제도 이렇게 주지만 문제 주죠. 문제 안에 뭐가 있어? 답이 있잖아. 골리면 돼. 너무 막 이렇게 고시 공부 다 돼 쓰려고 애쓰지만 자꾸 눈으로 많이 반복해서 보면 보이잖아. 몇 단계, 2단계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19번 상세히 설명했어요. 우리나라 얘기돼. 헤드십의 특성이 아닌 것은 헤드십과 리더십이 있다. 리더는 우리가 뽑은 사람. 내가 투표했어.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 뽑은 것도 나도 책임이 있어. 여러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든 나도 안 찍어도 대통령이 된다. 안 찍으면 안 돼. 반드시 찍어야 돼. 그 사람 잘못 찍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될 사람을 찍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헤드십의 특성은 바로 임명자예요.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 이런 걸 헤드십이라고 하죠. 지휘 형태는 당연히 이놈들은 뭐야? 권위주의적이죠. 권한 행사도 임명도 해야지. 맞아, 임명하죠.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해? 엄청 넓어요. 넓다는 것은 만나기 힘든다는 거. 맞죠? 상관과 부하 관계는 개인적인 영향인데 상관과 부하 관계는요. 개인적인 영향이 아니고 공식적인 영향. 그러니까 19번의 답은 몇 번? 4번이 이래 될 것이다. 와, 드디어요. 우리는 20번째입니다. 1과목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간의 심리 중 사람의 마음 중에서 안전수단이 생략돼 불안전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건 불안전 행위가 안전수단을 생략하는 경우인데 생략하지 않는 경우가 한 개 있다면 첫째, 의심 가행이 돼 있을 거. 안 되는 게 없거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면 다 된다는 의식이 가행돼 있어. 이런 것도 사고를 쳐요. 자극 규율이 엄할 경우 자극 규율이 엄하면요 사고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아이들은요 해초리를 때려서 키우라는 옛날 어른들이 말하면 답은 2번이에요. 필요하거나 가로하면 너무 필요하면 저도 사실 필요해요. 필요하면 가로하면 사고 치게 돼 있어요. 조명이나 소음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안전수단을 생략하면 그래서 안전수단을 생략하는 것은 의식 가행 필요 가로 조명 주변 환경에 영향 답은 몇 번?
작업 규율이 엄할 때, 요 직업 규율이 엄할 때, 그리고 요거는 직업이 아니고 작업 규율이 엄할 때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2016년 8월 달 문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는 뭘 할 거냐? 예습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